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그러니까 올 6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로연수를 가시는 홍재현 의회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인품과 업무에 대한 열정, 업무 능력,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후배 공직자들의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분이시기에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홍재현 사무국장님 짧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 홍재현입니다. 공직을 시작한 지가 88년 8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3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6월 말이면은 이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그 공무원이라는 신분 하나를 갖고서 또 이렇게 일을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임감이라든가 그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가정보다는 일에 또 너무 치우치게 또 하면서 그 가정에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일을 하면서 이제 선후배 공무원들한테 또 욕도 먹지 않고 잘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무탈 없이 오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좀 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과에 있으면서 이제 호계 체육관도 건립을 했었고, 뭐 석수 배드민턴장도 다시 새롭게 만들고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저희가 그 관악산 기슭에 있는 그 불성사 그 절이 그 수해에 그 대웅전이 파손이 됐을 때 그거를 새로 이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도로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웅전이 없는 절이 또 절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단속 계획금하면서 그 부분을 그냥 허가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핑퐁 게임을 많이 쳤었죠. 저희는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으면 당연히 되니까 전통사찰로 먼저 지정을 받아라. 그런데 이제 그 전통사찰을 지정해주는 그쪽 부서에서는 이제 먼저 짓고 난 다음에 하면은 전통사찰로 지정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하고 많은 핑퐁 게임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 안양 시민들이 가장 많이 또 이용하고 그러는 절인데다가 신도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3천 분이 넘고 또 거기에 이제 대웅전이 없는 천년고찰인데 대웅전이 없는 절이 되겠느냐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행안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 지적이 됐었고 하지만 이제 적극 행정을 했다 해가지고 무사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요. 나름대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만두더라도 이제 가정에 충실하면서 또 공연수를 가는 입장이니까 1년간 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차후는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또 의회에서 이렇게 그만두게 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도 편달과 같은 직원들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인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 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생일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복지 증진 및 직장 내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재현 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 홍전입니다.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의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결산 개요, 세출결산 세부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안양시 일반회계 예산 현액의 0.18%인 32억 9,400만 원으로서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26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6억 6,400만 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집행액은 31억 8,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 현황입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쪽 주요 불이익 발생 내역입니다. 먼저 효율적 의회 운영 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에게 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배상금 등 6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친선결연 및 우호도시 방문인사 영접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 중 열린의정 홍보를 위한 업무 추진 국내협의 16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결산 개요, 결산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이 의회사무국 소관 총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32억 9,448만 원 대비 96.7%인 31억 8,590만 원이 집행되었고 3.3%인 1억 85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비율이 50% 이상인 예산 항목을 보고드립니다. 효율적 의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효율적 의회 운영 중 친선 결연 및 우호도시 방문단 영접 비용인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방문단의 규모 및 방문 횟수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는 뉴미디어 홍보 업무 추진 여비는 예산 편성 시 산정한 출장 횟수보다 출장 상황이 적게 발생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서는 행사실비 지원금, 배상금, 재료비 등 총 6개 항목에서 불용률이 50% 이상이었으나 24년 회계연도에서는 이를 개선해 불용 예상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 미편성과 충실한 예산 집행으로 50% 이상 불용 발생 항목이 3개로 감사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용이 발생하는 항목에 존재하는 바 사업별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정교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추경 시 적극적인 감액을 통하여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오전에 일괄 질의 후에 오후에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요. 간단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오전에 일문일답을 받으시고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자료 요청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이거는 네, 김정중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전년도 집행 행정감사 할 때도 이게 좀 나온 얘기니까요. 이거는 충분히 네. 답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내역서 14페이지를 보면 의원 외국 여비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가 좀 남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이제 자매도시라든가 네. 이런 게 의원들이 좀 우리 자매 국가의 도시를 좀 방문해서 우호 증진을 해서 보다도 좀 역량을 증가시키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시행이 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차후년도에는 제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저 의원님들께서 상대 자매 도시에서 초청장만 오면 저희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네. 예?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우호 증진과 이제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네. 좀 했으면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는 이렇게 사실 초청 같은 게 오질 못해가지고 이제 불용액이 한 2천만 원이 남게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이 모든 초청을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맞춰서 의원님들 일정하고 그쪽 초청코자 하는데 한번 해서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올해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요. 네. 여기 이제 의원 역량 개발이 이것도 전 과거에 수탁에 나왔어요. 우리가 전 형식적인 것만 하는데 지금 약 한 30% 정도가 남았잖아요. 네. 예산이.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지금 좀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어떤 패러다임이라든가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의원 활동하는데 좀 역량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테마를 이 정도 금액이면은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금년에 한번 좀 모색하는 게 어떻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전에 그 예산이 1,500만 원이 있었던 사항을 삭감해서 이제 300만 원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의원님들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그냥 대학원 교육도 일단 이렇게 같이 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사항인데, 그 행안부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좀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 자체 교육이라든가 뭐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에, 이게 뭐 저희가 하다 보면은 요즘 뭐 정의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정 교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서 나가긴 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떠나서 의원들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교육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우리 뭐 의원 자체가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라는 건 스스로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은 좀 관심 좀 가져주고요. 18페이지요. 그 청소년 의회에서 한 30% 정도가 그 전 예산이 25% 정도가 예산이 좀 남았어요. 30% 가까이가 남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청소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의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또 의원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 멘토도 하고. 예, 예.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말고 오는 청소년들에게 뭐 기념품을 좀 뭐 전달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뭐 일단 저희가 뭐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뭐 타이트하게 이제 쓴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제 신경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그 청소년들이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 한 일을 갖다 직접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아무래도 그 뭔가 좀 배워가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념품 같은 것도 좀 제작해서 이제 나눠주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다가 아마 그게 이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홍보비. 네, 네, 그거는 타시하고 다시 비교를 해서 꼭 그 내년도 예산이 됐던 차후 추경이 됐던 그거는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뭐 인근 도시보다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거 한번 철저하게 한번 조사하셔서 네. 그 수준에 맞게끔 좀 홍보비 좀 증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의원님. 네,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선 짧지 않은 시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전반기에 감사합니다. 또 체육과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데, 어쨌든 한 직장에서 37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회에서의 마지막 6개월이 조금 행복하게 기억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예로운 퇴직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뭐 직접 편성한 예산도 아니고 집행하셨던 예산도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고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 더욱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 또 업무에 반영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고 또 오후에 자료 준비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과 또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께서 답변 준비에 철저를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 의정활동 지원 계획을 가지고 성과 목표를 하셨는데요.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 지원 계획상 신규 사업 목록이 무엇이 있었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23년, 24년도 의회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해서 시행 시기, 시행 방법, 시행 문항, 결과지, 분석자료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소식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 여부와 의회 소식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포되고 있는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배포한 보도자료가 72건이라고 지금 내역을 주셨는데요. 보도자료 그 배포 내역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업무 계획 보고하실 때 보도자료 관련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획 배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도자료 연간 계획을
작성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부서에서 그렇게 조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연간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의회에도 여러 차례 지적사항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청소년의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업무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업무 협의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뭐 회의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친선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 교류 현황 주시고요. 그 의원 국외협의 잔액 발생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가 당초에 본 예산에 15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보니까 지금 추경으로 확보를 더해서 300만 원을 작년에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확보한 예산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그 추경까지 했는데도 잔액이 발생했던 사유에 대해서 그 부서의 입장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비도 소액이지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 발생 사유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 관련해서 전문 서적 구입 내역이 있는데요. 전체 서적 구입 내역이랑 수량 그리고 구입 일자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의정자료실에도 도서 구입 목록이 또 있습니다. 내역과 수량과 일자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료 요청은 아니고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에 바란다라는 내용 그 게시판과 자유 게시판이 사실상 좀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무국의 의견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간 의회 소식지 파일명이 좀 제각각이다라고 지적을 해서 의회 소식지는 지금 통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의정백서나 의회 안내 올라가 있는 파일들은 여전히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일괄 조사하셔가지고 그 내용 좀 함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조주영 의원님. 네, 먼저 30여 년간 공직 활동을 마무리 지으시는 홍재현 국장님의 퇴임을 축하드려야 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날에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족도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남은 여생 되시길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지금 50% 이상 불용된 예산 항목이 있는데 24년도뿐만 아니고 그전 3개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불용률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실제로 사전 계획이 모호한 경우에도 또 관행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정활동 홍보 관련 예산인데요. 보니까 예산 현액이 5억 7,472만 2천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인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세부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사업 추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있다면 분석 자료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홍보 목적과 대상 그리고 노출 빈도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참고할 만한 자료 있으면 최대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구 의원님. 먼저 홍재현 우리 국장님께 참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화도에 한번 간다고 해놓고도 가지 못했는데 아마 퇴직하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7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안양시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홍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 이제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으면은 각자가 저게 어떤 일을 하고 자기 장점, 단점은 감추고 장점에 대해서 많이 노출시켜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들의 몫이 아니라 홍보팀에서 좀 그 작품을 만들어주고 그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그것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흡수될 수 있고 지역민들에게 그냥 우리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홍보팀에서는 우리 다시 도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그런 게 참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1년 후가 되면 다시 또 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그 의회 전체적인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개인 20명의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뭐 쇼츠나 아니면 이게 간단한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셔서 각자의 의원님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냐. 왜냐하면 1년 전에는 안양시 의회 중심이었다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의원 중심의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홍보팀 김연아 팀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자분들이 찾아오십니까? 그래도 그 우리 의원들 중심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계획하시고 지금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 안양시 의회 전체에 대한 홍보 플랜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안양시 의원들 개인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CS 의회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지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SNS 쪽인데 그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는 점은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마련을 해가지고서 일단 이제 내년도에 다시 뭐 집중적으로 이제 또 선거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우리 만들어 홍보팀에서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좀 네. 제작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홍보팀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 일단 의원들, 자료는 있으니까 시민들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시민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한기 의원입니다. 우리 홍정 과장님, 저도 이제 재선했지만 참 본지 오래된 체육과장이라는 인지가 제가 더 강해가지고 하도 오래 하셔가지고 하여튼 37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조만간 우리 이제 결산 때까지 쭉 뵈야 되니까 네, 그때 당분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다는 소리 하고요. 제가 이제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청소년회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번에도 청소년회가 끝났어요. 우리 이제 근데 그 중에 조금 아쉬운 거는 상임위별로 상임위원 활동 내용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거 의견 좀 한번 전체 청소년회가 여기 와서 어떤 경험을 하고 하는지 그 내역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 3년간 그거 덧붙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지원관 있잖아요. 정책지원관들 의원별 정책 지원 내역, 그다음 분장 내역 한번 세부 자료 어디까지 정책 지원을 하고 어디까지 지원을 했는지 그 내역서 한번 주세요. 정책 지원관별로. 그다음에 그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뭐 의정 활동 중 공무원 여비하고 공무직 여비가 있어요. 그러면 전 최근 3년 이 그 지원된 공무원 하고요. 그 선발 기준, 선발 방법 한번 그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민 의견 청취 토론에 출연자 있어요. 그 출연자 토론 내역 있잖아요.
토론한 내용을 무슨 토론을 했는지 그 내역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매결함이 우호도시 아까도 그 답변 주셨는데 최근 3년간 자매결의 우호 방문 인사 하고 우리가 간대하고 우리가 방문한 그 자매결혼 및 우호도시 그 내역자 한번 주세요. 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그 운영 내역 있잖아요. 올해 그 2024년도 그 잔액이 또 발생이 됐어요. 800만 원 돈. 요 제작한 내역하고 운영한 거 그 세부 자료 한번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이 있어요. SNS 이벤트 참여자의 보상인데 이 참여자들 어떤 내역을 해서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요.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거 혹시 그 일괄 질의한 사항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있나요 지금? 아니면 오후에 하시겠어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후에 일괄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청소년의회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도 그 며칠 전에 청소년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뭐라고 좀 약간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의회를 할 때 청소년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본회의 약간 맛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이런 자리에서 상임위 활동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의 재판식으로 어떤 주제를 주고 네.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거를 해달라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싫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네. 번쯤은 제안을 해서 네. 상임위 활동을 한번 체험하게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 좀 구상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현 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홍전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지영 의원님께서 그 3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불용률이 높은 항목 자료 제출, 예산 편성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사전 계획이 모호한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책정되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불용액 발생 내용은 첨부해 드렸고요. 그 3년간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주요 항목으로는 그 의원 규례 증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그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관련해서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고 24년도에는 그 친선 결연 및 우호도시 방문 인사 영접과 관련한 집행 사유가 발행하지 않아 부정 처리되었습니다. 우호도시 방문 등 행사는 앞으로 그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국내 협의는 출장 상황에 따라 집행자에게 발생하였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제 출상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배상금 등 지난 감사 사례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증인 수를 보다 현실화하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감액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을 감액하겠으며 일단은 그래도 그 예산 집행 가능성 제고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시 보상금 지급 요건 대상 등을 기준을 명확화해서 사전에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에 대하여 비용 대비 효과성 검증 필요하시다. 사업 세부 내역서, 사업 효과 분석 자료, 이에 대한 홍보 목적, 대상, 노출, 빈도 자료 지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그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5억 7,472만 2천 원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그 실질적인 홍보 예산은 별도로 돼서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홍보비는 2억 9,38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은 2억 8,264만 890원이 되어 있고요. 세부 사항은 뒤에 별도로 첨부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정한기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네, 정한기 의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현 의원님. 예, 국장님 근데 답변서가 지금 보니까 지금 홍보팀께 아직 안 온 거죠? 예, 지금 홍보팀에서 지금 예, 작성 중이신 거고. 예. 잠시 좀 있으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 도착했다 해가지고 제가 제 것만 혹시 누락됐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제가 좀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1차 정례회를 하기 전에 그 다른 부서에서들은 이제 위원회별로 해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사전에 책자로 만들거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만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뭘까요? 예,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이 그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책자로 제작을 안 했고, 그러니까 다만 책자로 이 부분에 제작을 안 한 게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보고와 공유가 안 된 게 예, 문제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에 드리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차 정례회를 할 때 결산도 하지만 그 단순히 예산에 대한 결산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업무에 대한 어떤 성과 보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 네. 당연히 결산 검사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지난해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난해 예산에 대한 사업 요구 설명서 기타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이번 결산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총무경제, 보상환경, 도시건설 각각의 위원회에 소관된 부서들에서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중간 보고를 하는 게 당연한 네. 업무 추진 방식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뭐 내용이 간략했건 뭐 그러지 않았던 간에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이번 결산과 연계해서 질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않으신 겁니다. 의회 사무국은. 동의하시죠, 국장님? 네,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오전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지금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사무국이 물론 저희와 가장 가깝게 생활을 하고 가장 많은 소통을 하는 부서임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출해야 되는 자료나 뭐 답변서라든지 기타 의정 요구 자료들이 소홀하게 작성되거나 기간이 지켜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국장님? 예, 동의합니다. 예,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상의 의정활동 지원 계획 중에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사업 목록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게 말씀을 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 성과 지표에 저희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진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성과 지표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이 진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부합하려면 정말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의정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굴되고 계획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냥 늘 하는 계속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의정활동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에 에어컨 설치, 의자 교체 뭐 이런 걸 넣어두셨는데 사실 이거는 진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예, 다소 미흡한 예. 부분은 미흡 인정합니다. 다소 미흡이 아니라 사실 일치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는 거를 지금 답변서에 써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성과 보고서에 들어가는 성과 지표나 측정 상식이 잘못됐다. 실제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발굴한다거나 네. 그동안에 없었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의원님들과의 소통 뭐 방식 개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정말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에어컨 설치하고 의자 교체하는 거를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측정 상식에
넣어서 우리가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102%다. 그 전년도엔 143%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스스로 민망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의정활동 지원 계획 계속 사업에 좀 폭넓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넓혀 나가는 걸로. 예, 이게 지금 의정팀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업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게 정말 여기서 우리가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려면 이렇게 에어컨 설치하고 의자 교체했다고 해서 이거를 성과에 반영을 시켜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왜곡해서 늘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서 개원 기념식을 하고 그 친선결연 시의회와 합동 세미나를 했을 때 실제로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참가하셨던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 사무국의 구성원 여러분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고 개선점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했었고 그게 올해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고 이렇게 사업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만들고 사업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산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성과를 부풀리면 안 된다. 라는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드립니다. 예. 예, 의정팀장님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의원 구개협이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뭐 아까 여러 가지 답변 과정이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 질문으로 조금 내용을 가름할까 해요. 그러니까 의원 역량 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잔액 발생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 시의회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랑 MOU를 맺었던 사업이 지금 그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게 되면서 예산이 감액됐고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작년에 300만 원을 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 의원 역량 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정말 그게 의원들의 역량 개발에 보탬이 되게끔 프로그램과 교육을 발굴을 해서 이 예산을 아낌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300만 원인데 이걸 다 써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 거의 3분의 2밖에 집행을 못했고 1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올해도 제가 사업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거의 뭐 필수 교육과 다름없는 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부패 방지 교육 이거 두 개 외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 사무국이. 그 얘기는 뭐냐면 연말에 또 100만 원이 불용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역량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의정팀 사업이죠. 예. 그래서 정말 예산을 뭐 사실 의원 역량 개발비는 정말 잘만 활용을 한다면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서라도 정말 질 높은 수준 높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교육을 만들어내고 발굴하는 게 사실 본연의 목적이고 그 예산의 용도겠죠. 근데 있는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에는 이렇게 썼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꼭 의원님들의 다양한 수요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뭐 말씀하신 것들 많았어요. 뭐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 뭐 스피치 관련된 교육도 받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업무가 좀 소홀했다라고 보여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정팀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서 우리 남아있는 2025년에는 불용이 생기지 않게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잔액이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잔액이 뭐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그간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나 교육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1인당 공무원 교육비가 우리 경기도에서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거의 꼴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주지하고 계신 사항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잡혀있는 훈련비조차도 교육비조차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은 이유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이 그 진짜 희망하는 교육이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교육 훈련에 대한 사업 자체를 소홀히 여기셨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 올해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직원분들의 수요를 잘 발굴하셔서 반드시 교육 예산을 그 효능감 있게 잘 사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그 다 있는 예산은 다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잘 발굴을 해서 그 이후에는 저는 사실 이런 예산들은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의회 사무국의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해서 이거를 눈치 보고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교육이 있다라면 잘 발굴해서 예산을 늘리는 노력까지도 우리 선배 공직자분들께서 앞장서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답변서 다른 거 확인하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정한기 의원님. 네, 국장님. 네. 여기 이제 답변은 잘 해주셨어요. 의원 그 국제화 지원 공무원 여비 및 공모직 여비 관련 최근 3년 지원된 공무원 선발 기준인데 그 선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가급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복 출장자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국 사법 차원에서 출장단을 한다고 4명 범위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가급적 요거 답변서 내용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전에 그 의원님들보다 뭐 직원들이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어쨌거나 그 3명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선 예 같은 사람이 또 가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하고 안 갔던 직원들이 좀 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 그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심일근 청취 토론회 출연자 이거는 전에 그 지적사항이 많았잖아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의견 청취 토론회 출연자 토론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그 토론회 개최하면서 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이제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제문 이제 취지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만 일단 했습니다. 워낙 또 하고 나니까 이 내용이 워낙 분량이 그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방대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이 이제 토론회 개최할 때 아무런 그 큰 문제가 없도록 뒤에서 속도를 잘 해가면서 일단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저기 한 내용이 있으면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추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거 추경까지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맞죠?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여기서 그때 추경까지 하면서 이 토론회를 했는데 그 해에 이제 중복되지 않게 같은 의원이 2번 안 하기로 한 거 맞죠? 예, 예. 한 근데 번씩 예, 골고루. 하시다가 이제 이게 더 하실 분이 안 계시고 그래서 그 여유가 있었을 때 그래서 또 그냥 부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또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중복되더라도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전에 그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 먼저 하고 나중에 그래도 이제 안 나오실 때 정 없으실 예산 때. 예 그때 또 한 번 더 하시겠다는 의원이 있으시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답변서 요청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까는 이제 청소년 의회는 아까 의회 운영위원장이나 전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랑 얘기한 게 뭐냐면 의회에 이런 경험 있잖아요. 네. 본회의장 경험보다는 또 이런 경험도 해보면서 상임위 활동이 좀 예, 거의 그렇잖아도 예, 이루어지잖아요.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 작년까지는 그냥 저희가 이제 그 본회의장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했었는데 또 그 내용이 작년에 또 있으셔가지고 올해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올 하반기에 해가지고서 이제 그 저희가 그 똑같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상임위원회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4번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다 그러니까 반영할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주고 네, 지금 이렇게 회의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면 예, 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네.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고 마무리가 되는구나. 네. 시민들이 본회의만 봤을 때는 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결되니까 네. 그런 내용이 좀
안 될 수가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번에 좀 그 중요해서 부분 자료 요청 드린 반영됐습니다.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수 의원님. 제가 받아보고 싶은 거가요. 김도연 의원님 서면 답변서에서 자료 구입 내역이 있어요. 지방의회 운영 관련 의정자료실 자료 구입 내역 있죠. 네, 그것이 2023년만 구입되고 그 이후로는 없나요? 2024년에는 예, 3년 것만 있어서요. 4년에는 하나도 구입 안 했어요. 2024년도에 그 전문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금 예. 이 서적인데요. 예. 그러면 제가 8대 때도 제가 한번 받아봤었는데 지금 가셔서 저한테 이제 시간은 뭐 끝나기 전까지만 주시면 돼요. 경기 뉴스 있죠? 20만 원짜리 하나. 이거를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지난 뉴스 축세본을 그거 지금 그거하고 또 제 단가 많은 순으로만 제가 몇 개 불러드릴게요. 세계 지도 36,000원짜리 한 장 넘기시면 지방의회 관계 법령집 5만 원짜리, 지방의회론 5만 원짜리, 그 다음에 한 방에 끝내는 당선 지침서 3만 5천 원짜리, 예.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재무행정론 3만 3천 원짜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현재 있으면 하나씩이면은 가져와 주시고 없으면 그게 어디에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있는지 하고요. 2024년에 한 세트가 다 있는지 13만 원짜리 있죠. 지방 공무원 인사 실무 매뉴얼. 예. 그다음에 인사 행정학 36,000원. 그리고 지방 의정 백과 세트 24만 7천 원이요. 요거를 두 개 똑같이 이거 5건 세트 10건 산 건가요, 그럼? 날짜를 달리해서요. 맨 끝에 지방 의정 백과 세트 5세트요. 24만 7천 원을 똑같은 걸 2번인데 날짜만 달리해서 두 번이에요. 액수도 똑같고. 그래서 10건을 구입한 건가요? 예, 2세트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좀 덜 있다가 한 세트를 더 한 거는 예. 궁금한 게 그 5세트가 벌써 다 나가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는지 한 세트 5건 세트인데 누가 보고 누가 남는데도 또 한 번 더 구입했는지 요거요. 예,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지. 네. 확인해서 왜냐하면 8대 때 제가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30%밖에 안 가져오고 없었어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지금은 어디 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지금 현재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몇 개 안 되는 거는 예, 세트는 확인해- 예. 확인해 보시고 예, 몇 개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는 가져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조지영 의원님.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홍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장님이 하시다가 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홍보 비용은 2억 얼마 든다고 하셨죠? 예, 2억 9,389만 5천 원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홍보비와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은 그거는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 예, 홍보비보다도 일단 전체적으로 의정 활동으로 해서 예산이 5억 7,472만 2천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저희가 그 자산 취득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제 홍보비라고 볼 수 없는 그 자산 취득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거는 빼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홍보에 들어간 비용만 그 뒤에 보시다시피 의회 소식지라든가 뭐 단체 견학 운영, 뭐 박람회 참가, 뭐 홍보 책자 제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2억 9,300
전체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예산은 5억 7,400인데 이제 2억 9,389만 5천 원만 사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의회 홍보 책자 제작이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액이 1,140만 원. 그리고 의회 홍보 영상 제작도 2,200만 원 잡혀 있고 2,130만 원 집행하셨어요. 네. 근데 사업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방문객 등에게 수시 배부, 방문객 등에게 수시 상영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만 좀 제공이 되어 있는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뉴미디어 콘텐츠, 뉴미디어는 어디까지로 지금 범위가 되어 있나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그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네. SNS에도 올리고 있고요. 또 저희 그 의회 현관에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도 상영이 되고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 제작은 뭐 SNS로 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뉴미디어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뉴미디어 자체가 그 SNS에 올라가는 걸 갖다가 저희가 뉴미디어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 홍보 영상 제작하고 뉴미디어하고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같은 콘텐츠 만들어서. 그러니까 배포 방식만 다르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배포 방식은 조금 차이는 있죠. 근데 예산액이 이렇게 따로 집행이 되는데 어차피 제작은 한 번 제작하는 거고 채널에 따라서만 달라질 뿐인데 뭐 사실 채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의회 홍보 영상은 오시는 분들한테만 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여기에 의회 홍보 영상 제작이라고 했던 거는 저희가 그 이번에 나간 거는 후반기에 대한 내용만 되겠고요. 그 뉴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인 그 의원님들 의정 활동이라든가 뭐 그 전까지 다 해서 의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예, 이제 네, 사업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SNS 채널 구독자 수가 24년 4월 기준으로 331명에서 24년 왜 6월 기준이죠? 올해 거 없어요, 기준? 올해 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뭐 어떤 걸로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어디 의뢰를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시는지? 자체적으로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올해 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올해 게 없어요? 올해는 그리고 지금 2024년 6월입니다. 1년 전 거 자료를 주시는 것 자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SNS.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그때 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올해 거는 별도로 이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다음 자료까지 미리 챙겨서 주시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1784%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걸 수치로 하기에는 좀 사무국에서도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뭐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그 일단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저희 의회와 의원님들 역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더 노력해서 이제 그 대상자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투입되는 비용보다 효과가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홍보팀에서도 이런 부분 좀 많이 챙기셔서 기획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그냥 하던 일, 의례적으로 하던 일에 그냥 안주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의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기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도 분기별로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개선점이 좀 도출되고 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그 각동의 월간 행사 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대부분 뭐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 계획서가 담겨 있는데 의회에서 그러니까 의회 회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놓은 동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예시로 드렸고 모든 동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이제 처음 들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에요. 국장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그 의회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네. 각 동에도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또 저희가 만드는 거 외에 동에서도 이제 자료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일어났던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보면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그러니까 제공되는 그러니까 매 회기 때마다 제공되는 다양한 도서들이 있는데 사실 정말 많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거 인쇄하는데도 비용 많이 들 거고 제작하는데도 옮기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고 사실상 저희가 다 보면 좋지만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도서를 꼭 필요한 도서와 그리고 다 같이 공람할 수 있는 도서를 좀 구분을 해서 가능하면 좀 서류를 줄일 수 있고 인쇄물을 줄이고 그리고 디지털로 요즘에 PDF로도 좀 또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PDF로 전달을 드리고 꼭 인쇄물이 필요한 것들은 또 따로 확인을 해보셔서 요청하시는 의원님들께만 좀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종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보충 일하실 김대현님. 국장님, 그 우선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저도 자료를 추가로 좀 요청할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아까 의정활동 지원 계획 중에서 이제 계속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분들 좀 심층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개선 여부나 만족도를 좀 조사하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2025년도에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의원 역량 개발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교육 수요들을 어떤 방식의 설문이든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서 소통을 하든 네.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수요 조사를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네.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윤경수 의원님께서 아까 그 지방의회 운영 관련된 책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구분은 되어 있는 건 알겠어요. 이제 그 왜 이 도서 목록을 같은 도서 구입비인데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근데 구입된 책들을 보면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100만 원. 네, 그러니까 도서 구입비가 두 개가 편성이 되어 있죠. 예. 하나는 이제 도서 구입비라고 해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전문 서적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예. 네, 내실 있는 의사 운영 예. 여기에 두 들어있는 가지. 게 예.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일반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도서 구입비가 또 들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 개로 나눴을 때는 그 구입하는 도서의 어떤 목적이나 내용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지방의회 운영 관련 전문 서적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책을 구입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도서 구입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사실무 매뉴얼, 그 다음에 뭐 예산회계 실무, 지방의정 백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방의회 운영 관련 전문 서적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은가 싶어요. 네, 그렇긴 한데요. 예, 저희가 좀 예산을 좀 추가로 더 세워서 위원님들한테도 그 한 부 한 부씩 다 드렸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전문 서적이라고 했던 거는 이게 그 법령이 좀 바뀌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서적을 이제 새로 구입한 전문 서적이거든요. 다시 그게 바로 이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책을 구입하신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도서 구입비를 두 개로 꼭지를 나누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그 도서를 구입하는 목적과 내용이 각기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이 이게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의사 운영이나 그 이제 의회 운영 전반에 관련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네. 더 예산을 더 늘리는 게 맞고, 네. 그리고 기존의 일반 운영비로 쓰는 그런 도서 구입비는 좀 내용 그 금액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그 목적성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낭비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구입한 목록들을 보면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반 구입비에서 좀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두 꼭지의 도서 구입비를 향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매뉴얼을 좀 만드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회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지금 홈페이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올해 건 요청을 안 드려서 23년도와 24년도 거를 지금 주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성과 지표에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의 목표가 60점, 근데 실적은 74.7점을 받아서 달성이 124%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과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좀 황당한 수치냐면, 저희가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일단 이 자료 작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팀장이 여기 글씨 보이세요? 이거 이미지인가요 혹시? 이 문서 자체를 이미지를 한글에다 얹으신 건가요? 이거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네. 제출해 주신 거 3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작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작성을 해서 주셨는데 읽을 수가 없게 이렇게 표를 주시면, 근데 이게 지금 뒤에가 22년도 23년도 4년도 게 다 그래요. 다 이렇게 이미지를 해가지고 얹어 놓으셔서 굉장히 보기가 불편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의회 사무국에서 이렇게 답변서가 작성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23년도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 몇 명 참여했죠? 54명. 그렇죠. 54명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몇 명 했죠? 36명 네. 됐습니다. 1년 동안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가지고요, 36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6명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홈페이지가 74.7점이래요. 100점 만점에. 근데 우리는 목표를 6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124%라는 아주 높은 달성률, 2배가 넘는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거라고 이 성과 보고서에 포장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들어온 사람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그 설문조사 대상의 폭을 넓히고 해서 일단 최대한 많이 해서 이제 많은 인원이 설문조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용을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그 설문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여기에 제가 오늘 성과지표 얘기를 쭉 말씀드렸지만, 이 의원세미나 만족도 조사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원 20명이 설문조사 해가지고 뭐 76점이 목표였는데 87점 줬다고 해서 저희가 115점 5% 달성했다고 해놓는 이런 성과 지표 자체가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의회 사무국에서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올해 성과지표를 바꿀 수는 없고 내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하셔서 성과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를 좀 다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의회 홈페이지에 36명이 들어온다. 근데 의회 홈페이지 자체가 뭐 시민들의 관심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시민들께 저희가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던 건데 그 접근성이 실제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 중심으로 만들지 못했거나 혹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편의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가 없이 그냥 그 시기에 늘 하던 거니까 홈페이지에 팝업 띄워놓고 되는 대로 설문 받아서 되는 대로 통계 내서 그럴싸하게 성과지표에 반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 이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성과는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거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하신 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공유 좀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좀 재설계 하셔가지고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요. 두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그 의회 소식지 관련해서도 만족도 조사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시정 소식지를 만들면은 설문조사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 의회 소식지는 그동안에 이런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이유가 뭐 별도의 이유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진짜 그 시정 수식지 모양 만족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보다 나은 그 의회 수식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만족도 조사 그 계획서 수립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의회 소식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의회 소식지를 만드는 거는 시민들께 우리 의회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서 높은 이해도를 갖게끔 도와드리고자 의회 소식지를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배부가 어디에 많이 돼야 되죠? 시민들께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회 소식지는 지금 102호 기준으로 해서 1,500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개인 구독자라고 써있는 시민들께 가는 게 363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 본청과 기타 산하기관의 사무실에 그냥 의례적으로 박아두는 용도로밖에 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 소식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회 소식지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걸 봐주시는 시민분이 안 계세요. 1,500부를 찍었는데 시민께 가는 게 400부가 안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로 이거 의회 소식지를 지속해서 계속 만드셔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다면 이 배부 목록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다가 이렇게 모든 실국과에다가 두세 권씩 뭐 많게는 15권, 20권씩 이렇게 보낼 이유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구독자를 좀 늘려서 시민들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계획서를 수립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배포한 보도자료가 72건이라고 이게 주셨어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제가 숫자를 따져보자는 건 아닌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그 속기록에 남아있는 그 자료 58건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작년 11월 것까지 반영이 된 걸 텐데 일단 여기서 숫자가 좀 차이가 나요. 이게 혹시 보도자료라고 이렇게 편성하는 기준이 좀 뭐 다른가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는 58건인데 그러면 2024년 11월 것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12월까지 반영돼서 72건이에요. 근데 11월 것까지 반영이 되어 있었으면 작년에 주셨던 자료도 64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신 날 10월 말. 10월 말 기준이라고요? 예. 11월이 아니고? 네, 10월 말 기준으로 58건.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최진화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왜 10월 거까지 자료가 나왔죠? 12월 거로 나와야 돼. 11월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사무감사는 10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단 지난해 말씀드렸던 그리고 올 초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58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일주일에 한 건 정도만 지금 나간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도자료 배포하는 게 굉장히 수동적이다. 그리고 어떤 기획기사나 어떤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섬세하게 반영하기보다는 단순한 정보 전달용 보도자료가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다. 근데 과연 나가는 것만큼 실리고 있느냐는 그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 홍보팀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지적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서 개선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보도자료와 관련된 연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국장님 연초에 그렇죠 국장님께서도 네. 그리고 우리 네. 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확인을 했죠. 일단 올해 연간 계획서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연간 계획서가 없어서 뭐 없는 것까지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기사가 실제로 보도된 것들을 안양시 의회로 검색을 해서 쭉 찾아봐도 사실 그렇게 달라진 걸 찾기가 힘듭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장 얼마 전까지도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뭐 물리적인 여건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 의회의 소식을 좀 섬세하게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발굴해서 기획기사를 내고 좀 능동적으로 뭔가 보도자료 조치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 전에보다는 횟수가 좀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해가지고 진짜 이게 제대로 된 보도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혹시 좀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핵심적으로 이런 우리가 좀 야심차게 기획해서 보도자료 냈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뭐 획기적으로 뭐 해서 이제 뭐 계획을 수립하셔야겠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각기 표현은 좀 다르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 홍보팀의 수동적인 언론 대응과 굉장히 기계적인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거예요. 꽤 오래 전부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단순히 보도자료가 몇 건 나갔고 그걸 가지고 또 여기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실려 있는 것들이 저는 이게 과연 우리 의회 사무국이 능동적으로 바람직한 의사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연관계획서를 만들어서 좀 차별화되게끔 해서 예. 보도자료가 연간계획서와 나갈 수 우리 하반기 기획기사 관련돼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시기와 내용까지 함께 네, 작성하셔서 알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지혜 의원님. 네, 김도현 의원님 질의 이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이 1,309만 5천 원이고 집행이 1,300만 원이 되었어요. 구체적인 항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지 보수 항목?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맺었고 그때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그레이드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연간 계약할 때 그 구체적인 항목이 아마 있을 텐데 그거 서류 있나요? 예, 계약서 내용에 어떤 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알고 계신 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에 내용이 변경되거나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경에 이런 데서 조금 조정이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인데 그래서 또 안 되는 거는 좀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도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홍보팀에 보면 홍보팀이 지금 둘레 6명 있죠. 네. 6명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럼 그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전산직이시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일단은 그 홈페이지에서 일단 그 네, 어떤 제가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업그레이드해서 또 내용도 좀 올리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물론 홈페이지를 보수할 때 꼭 업체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것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 내용들이 네. 사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서 사실 이 비용을 문제 삼자면, 그러니까 문제 삼지 않으려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실효를 느낀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실효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부분 같고요. 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이것 한 번 더 지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컨텐츠 제작 프로그램 이용료 있고 뉴미디어 컨텐츠 제작 및 운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렇게 따로 집행 잡혀 있고, 그리고 전산실 운영 장비 및 솔루션 유지 보수, 그리고 생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이거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개가? 요거는 이제 생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요거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 같은데 하고 그럴 때 이제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전산실 운영 장비는 지금 저희가 그 별도로 의회 그 자,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잡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 상황 봐서 세심하게,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 과감하게 이제 해서 예산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하겠습니다. 실효성 네.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국장님, 의회 소식지 배부 내역에서요. 네. 맨 마지막에 보관 및 비치용이라는 게 어디다가 비치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다가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나눠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부를 찍어서 네, 시의원 100부, 보관 및 비치가 364. 그러니까 1,500부를 찍어서 거의 3분의 1을 그냥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0부 이상을 관련 우리 그 공무원 부서에다 뿌리는 거고. 네.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근데? 그래서 아까 그 뭐 김도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충분히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그 비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시민분들한테 최대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렀는데 금방 책꽂이에 보면 찾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못 가져오잖아요. 뭐 몇 개 안 했죠 제가. 많아야 10개 정도 11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 시간 오래 걸리나요? 네, 찾아서 가져오시고요. 일단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회의를 석계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의회 사무국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 심사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 사무국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친선 결연 도시 및 우호 도시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원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관계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 역량 개발비가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육 테마를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이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직접 보고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홍보비는 타 시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 수준을 검토한 후 본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처리 결과는 결산과 연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보고서와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과 보고서에 포함된 의정활동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목표와 실적에 그치지 않고 목표 달성이 의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표와 산식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무원 교육 훈련비와 관련하여 불용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직원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와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의회 홍보 책자 등 의회에서 제작하는 인쇄물과 관련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지방의회 운영 관련 서적 구입에 있어 구입 내역은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향후에는 꼭 필요한 서적을 신중히 선정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째, 성과 보고서에 포함된 의원 세미나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등과 관련하여 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객관적인 성과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째, 의회 소식지는 시민들에게 의회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배부 대상과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째, 현재 보도자료는 대부분 수동적이고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의회의 역할과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째,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지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 승인 심사 의견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 의견서를 채택하여 첨부하고 결산 내역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 의견서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 내역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홍재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